6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물방울이 떨어져서 집채만한 바위를 다 달아 없앨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옷깃만 스쳐도 500겁의 인연이 있다고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맺는 데는 5,000겁이라는 연이 닿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불효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과 형법 각각의 개정안인데요.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세간에 뜨거운 화제가 됐던 법안이죠. 이 불효자 방지법인데요. 이 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종전까지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법률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가령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그 칼로 물베기인데 그걸 왜 국가가 개입하냐, 그 법률을 왜 만드냐. 근데 네네. 지금은 부부간의 폭행에 대해서도 다 법률로 만들어져 하죠. 있고 예. 또 근접거리까지 제한할 정도잖아요. 예. 그만큼 세상이 변한 거죠. 세태가 변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인연이었는데 네. 이제는 자녀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늙으신 부모를 갖다 방치한다든지 네. 혹은 부모의 재산을 갖다가 뺏어가고 사실은 망언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요 배은망덕한 배은망덕.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1년에 한 5천 건 정도의 학대 행위가 생기거든요. 신고된 것만. 신고된 것만. 네. 그러면 신고되지 않은 걸 합치면은 셀 수 없을. 신고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동네복이 창피하고 천륜인데 네. 그걸 어떻게 신고하느냐. 아. 이 학대라고 하는 건 이제 정서적 학대, 뭐 언어적 학대, 육체적 학대를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만 네네.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갖다 미리 상속을 했는데 네. 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소송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 한 건도 부모가 승소한 적이 없어요.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아. 계약서가 없죠. 효도 계약서라는 게 없죠. 아, 그러네요. 네. 참 씁쓸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그 현행법상에서 개선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법률로 꼭 명시해야 할 필요성, 당위성 절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변호사분들이 네.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제안을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아, 변호사분들이 제안하셨군요. 예. 네. 그 수없이 많은 상담을 받고 네. 또 소송을 갖다 대리해 주기도 하는데 네네. 어차피 소송을 대리한들 네. 뭐 승소할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법에 막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960년도에 만든 민법에는 네. 이미 증여가 완료된 때에는 네.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증여가 진행 중인 때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등기를 이전한다든지 뭘 하고 있는 중에 네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네. 저 자식이 마음이 변한 것 같다. 벌써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 네. 이렇게 생각해갖고 나 취소하겠다 하면 그건 가능해요. 네. 진행 중인 것은. 그러나 이미 완료된 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1960년에 명문화될 때부터 네. 사실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당시에도 예. 문제가 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한 60여 년이 지나면서 전혀 개정 시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더 빈발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배경 설명을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본론으로 갑니다. 이 민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죄, 폭행,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네. 그러니까 수증자라고 하죠. 네.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가 그런 등의 행위로 그 신을 갖다가 신뢰 약속을 어겼을 때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소송이 가능하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네네. 근데 제가 이 법 개정안을 내고 나서 보니까
사실 법조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민법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민법은 60년 동안 거의 건드려 본 적이 없어. 기본법이기 때문에. 네. 특별법을 만들면 만들지 민법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모순되게 되면 일반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법이 네. 딱 차단을 해놓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우리 저 혼자의 어떤 논리로 이 법조계의 커다란 벽을 갖다 넘어서기 힘들어서 네. 쭉 살펴봤더니 법무부가 네. 이런 민법의 문제점을 갖다가 느끼고 네. 한 4, 5년 동안 민법 개정위원회를 통해서 네. 이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 또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이런 사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제안을 갖다 이미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에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좀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가 이렇게 부양 의무를 뭐 이행하지 않는다, 배은행위가 있었다 했을 때 분명히 그 나라들도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와 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보장을 해서 길을 열어놨고 또 이제 약간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나라는 통으로 네.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나라도 있고 그 기간 전체 애초에 증여 재산을 다 돌려받을 수 정부를. 있게 네. 한 나라도 있고 이미 소진된 것을 네. 제외하고 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나라도 네, 있고 네. 뭐 소소하게 쟁점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법원에서 뭐 결정을 해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네. 우리가 반환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거, 요것만 시작을 해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효 방지 법안을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던 것 사실이고요. 지난 8월에는 대한노인회와 더불어서 정책 토론회도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나왔고 현장에서 말씀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한노인회가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 이 동네에 있는 경로당, 네. 경로당은 지금 법적으로는 긴급 피해 구조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에 네네. 대해서 그런 상담 역할로 해주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례들을 갖다가 그분들은 접하시게 되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 정말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저절로 이 사례들이 터져 나와요. 아하. 근데 그것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 물려주면 맞아 죽는다. 정말 아휴. 아주 서글픈 얘기인데.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을 설득을 해서 네. 왜냐하면 또 어차피 이 노출이 되면 자녀가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죠. 네, 알게 그래서 되죠. 한 두 달 이상 설득을 해서 네. 그래도 나와서 말씀하신 게 어떻겠느냐. 근데 네. 이제 그분은 뭐 전 재산을 갖다가 현금으로 자식한테 주고 네. 부양해주겠다. 한 달에 용돈도 드리고 모시겠다. 네. 그래서 갔는데 봤는데. 이제 뭐 점차 마음이 바뀌고 구박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아휴.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네. 친구 집에 이제 거처하다가 뭐 노인정 가 있다가 음. 뭐 이렇게 이제 전전하고 있는 사례이죠. 뭐 그런 경우 이외에도 우리 또 그 당시에 노인의 분들 통해서 들은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뭐 며느리가 나가라고 해서 네. 동네 경로당에 왔죠. 우선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 경로당에 있는 분이 그러면 며느리만 나가라고 했냐, 아들도 나가라고 했냐. 그래서 뭐 둘이 같이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 싸갖고 이제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금은 얼마 있어? 한 4, 500만 원도 있어. 그랬더니 그거 하나 뺏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럼 뭐 그 소송을 하겠어? 뭘 하겠어? 일단 여기서 며칠 더 거처하면서 고향에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 집에 가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상담을 해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많죠. 네. 오히려 이런 지금 예를 든 경우는 그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례이고 오히려 재산이 뭐 20억씩 물려줬는데 네. 자식들한테 예. 한 그 월세가 한 2억씩 나오는 그 부동산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물려줬는데 네. 다른 자녀 하나한테
30억짜리 빌딩을 넘겨줬다고 네.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걸고 관계를 갖다 끊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토론회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셨어요. 당시에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막막하죠. 어떻게 뭐 정말 도울 방법이 속상하네요. 도울 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노인 학대 센터라고 한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피난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서 보면 정말 뭐 답답하죠, 막막하죠. 그렇군요. 맨 처음에 마음의 문을 안 열죠. 네, 안 왜냐하면 열시죠. 아들, 내 딸 자식, 욕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제 한이 쌓여서 이제 그런 네. 얘기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서가 관계 나빠지면 나중에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다 이래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그냥 다 덮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 걸 고려해 보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부모 자식 간 소송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일각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증여 취소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그래서 얼마 전에 설명. 이제 네. 그 민법의 권위자한테 듣는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법무부 산하 민법 네네. 개정위원회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예.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 뭐 학대, 부당한 행위 네. 이럴 경우 그것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너무 모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열거주의로 가자. 하나하나 예시를 하자. 예. 하는 반론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외국의 경우도 그걸 갖다 열거로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죠. 너무 사례가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으니까. 물론 열거하고 기타 기타 무슨 학대 등의 네. 일을 포함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또 그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또 꾀들도 생길 수가 있기 생기죠. 때문에 생기죠. 그날의 결론은 뭐냐면 범죄, 학대, 기타,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라고 하면 사회적 상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네. 부모 자식 간에 오히려 불화가 생기고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법 때문에 예.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미 불화가 생긴 거예요. 예. 불화가 생긴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조장하진 않는다. 일부에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다 하는 우려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내내 마음이 무겁고 씁쓸한데 또 잘 설명을 해드려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형법 개정안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고죄 또 반의사 불벌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 성폭력, 네. 강간 네. 이런 거는 친고죄 본인이 이제 고발을 해야지만 예.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했죠. 네. 근데 이건 안 된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고발한다는 것은 2차 피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그로 인한 상당히 많은 정신적 고통, 뭐 주변에 알려지는 것 네. 등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네. 바뀌었습니다. 네네. 아동학대의 경우도 사회적 범죄죠.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다 네. 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렇죠. 무서워서. 못하죠. 못하죠. 네. 들어오면 또 맞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 범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범죄가 아닌 것이 존속 폭행입니다. 존속 네. 폭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모, 어르신들 폭행하는 거죠. 예. 직계 어르신들을. 그거는 이제 현재는 이제 친고죄입니다. 아직도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서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조사를 하겠죠. 네. 조사를 한참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물어보겠죠. 네. 그러면 처벌을 원하십니까? 아.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집에 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동네 보기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지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죠 이러고 이제 돌아간 거죠. 내 자식 전과자 만들고 싶은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항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야겠다. 예, 예. 신고죄를 없애야겠다. 존속
폭행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이것도 반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갈라지게 한 게 갈라놓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근데 모든 사실은 이 법은 네.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항력이 있으면은 함부로 폭행을 못 하는 거죠. 못하죠. 예. 아까 민법의 예를 갖다 말씀드렸지만 반환이 가능하게 하면 네. 함부로 배은망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부모 자식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다. 나쁜 법이다 하는 비판은 현재로서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자, 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까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그 노인학대 사건이 참 늘고 있고요.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위기인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에 따르는 걱정이 이런 거 저런 거 안전장치 당신 직접 할 수 없는 거 제사밥이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마땅히 벌 받아야 될 그 배은한 이제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은 감싸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근본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요? 회의, 걱정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첨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감싸주고 싶어서 자기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죠. 그거는 그래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자기 정신적 여력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것조차? 그것조차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서양은 2000년 전에 이미 보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예요. 소위 쿨한 관계죠. 관계를 소중히 한 거예요. 너와 나와 자꾸 대화하고 만나고 이런 거 중요하지 부양을 갖다 강조하고 효를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동양은 2000년 전에 자식이 나의 노후의 보험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네. 효도사상 같은 것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동양권의 국가,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네네. 자식이 재산이 있는데 내가 힘들어요. 네. 그럼 그거 갖다 청구할 수 있어요. 어허. 혹은 우리 민법상 돌려받을 수 있는 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게 되어 그런가요?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거 효도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난번 대선 때 새누리당에서는 네. 이런 중국과 홍콩, 중국과 싱가포르의 효도법을 만들겠다 아하. 하고 일각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무엇보다 이 불효자 방지법안 국회 통과가 좀 수월할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대한노인회가 지지를 하죠. 그다음에 엊그저께 토론회 며칠 전에 했는데 그때는 또 대한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네. 대한변호사가 역시 단일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한 것도 쉽지 않은 전패를 일입니다. 했다고 하니까요. 부모 자식 간 소송에서 부모님이 예. 늘 패하셨다 하니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게 또 아니에요. 대한변호사협회 예. 회장님이 오셔서 하신 네. 말씀이 30년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게 가장 큰 숙제였다. 그러셨군요. 소송을 네. 갈성드렸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법이 사회적으로 반향이 굉장히 컸고 지지여론도 굉장히 이제 커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이거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회를 갖다 바꾸는 법이죠. 네. 많은 법이 돈이 수반되는데 맞습니다. 요거 말고 그러네요. 우리가 한 6-7개 생각한 게 네. 있어요. 뭐 옥매트법이라고 그래갖고 왜 어르신들 뭐 어디 막 가면 온천에 데리고 가서 의료기, 막 해서 이제 건강 뭐 의료기. 이렇게 다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돌아와서 자식한테 혼나잖아요. 그걸 왜 했냐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한 달 정도 숙려 기간을 네. 줘서 취소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말 이런 게 생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끝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 혹은 새로운 입법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뭐 저희 지역에 뉴타운 지역에 학교 부지가 한 5,000평 문화부지랑 합쳐서 있는데 이거를 하여간 조만간에 그 서울시하고 그동안 그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다 발표하려고 하고요. 네. 우리 또 뭐 우리 동네에 이제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네. 정상에. 예. 그래서 이제 더 수도 방어에 효율적인 것으로 이전을 하고 네. 내년 초까지 이전을 완료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걸 그 공원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배봉산 정상에서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